부등식인데 왜 그래프를 그리지? 부등식인데 왜 포물선이 등장하는 거야?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. 판별식이 또 나왔어. 판별식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운 거 아니었어? 부등식인데 왜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야?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이랑 뭐가 다른 거야? 방정식은 딱 하나의 답을 찾잖아. 그러면 부등식은? 오늘은 그 질문들을 하나씩 열어볼 거야. 2차 부등식에는 발명자가 없어.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. 2300년 동안 7명이 각자 한 조각씩 놓았고 그 조각들이 지금 교과서 한 줄이 됐어. 첫 번째 조각, 기원전 300년, 유클리드. 유클리드는 2차식을 넓이로 봤어.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저 사각형보다 크다. 그게 최초의 2차 부등관계야. 수식도 없었고 기호도 없었어. 그냥 도형의 크기를 비교했을 뿐인데 그 안에 2차 부등식의 씨앗이 있었어. 두 번째 조각, 628년, 인도의 브라마굽타. 브라마굽타가 처음으로 말했어.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야. 두 개의 근이 수직선 위에 찍히는 순간 수직선이 세 구간으로 나뉘어. 두 근의 왼쪽, 두 근 사이, 두 근의 오른쪽. 이 세 구간이 바로 2차 부등식해의 뼈대야. 브라마굽타는 몰랐겠지만 그가 놓은 조각이 2차 부등식의 구조 자체였어. 세 번째 조각, 11세기, 페르시아의 오마르 하이암. 하이암은 2차식을 처음으로 포물선으로 그렸어.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. 이 포물선이 기준선 위에 있는가, 아래에 있는가? 그 질문이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읽는 방법의 시작이었어. 네 번째 조각, 1637년, 데카르트. 데카르트가 X축과 Y축을 만들었어. 그 순간부터 포물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. X축 위에 있는가, 아래에 있는가.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데카르트의 좌표계 없이는 불가능했어. 다섯 번째 조각, 1655년, 존 월리스. 월리스가 작다와 크다 기호를 수학의 공식 언어로 만들었어. 그 전까지는 이것이 저것보다 크다를 말로만 써야 했어. 기호가 생긴 순간 2차 부등식을 식으로 쓸 수 있게 됐어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. 이 한 줄이 가능해진 건 월리스 덕분이야. 여섯 번째 조각,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. 가우스는 판별식을 체계화했어. 이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2차식의 근의 개수가 결정돼. 판별식이 2차 부등식의 해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, 그 구조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가우스야. 일곱 번째 조각, 코시. 코시가 마침표를 찍었어. 부등식의 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했어. 범위로서의 답이 수학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은 순간이야. 유클리드의 넓이 비교, 브라마굽타의 두 근, 하이암의 포물선, 데카르트의 좌표계, 월리스의 기호, 가우스의 판별식, 코시의 엄밀한 정의. 2300년 동안 쌓인 7개의 조각이 지금 이 칠판 한 줄 안에 들어있어. 2차 부등식의 첫 번째 얼굴,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보여.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른 구간. 그 구간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의 해야. 그래프를 보는 순간 계산 전에 이미 해의 생김새가 보여. 그게 2차 부등식의 핵심이야. 두 번째 얼굴. 판별식은 예고편이야. 기가 양수면 포물선이 X축을 두 번 뚫어. 해가 두 구간으로 나뉘어. D가 0이면 포물선이 X축에 딱 한 번 닿아. 해가 한 점을 경계로 달라져. D가 음수면 포물선이 X축과 아예 안 만나. 해가 실수 전체이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야. 풀기 전에 D만 봐도 해의 생김새가 먼저 보여. 그게 판별식이 2차 부등식에서 하는 일이야. 세 번째 얼굴. A의 부호가 세산을 뒤집어. A가 양수면 포물선이 위로 열려. 두 근 사이가 음수 구간이야. A가 음수면 포물선이 아래로 뒤집혀. 두 근 사이가 양수 구간이 돼. 부두모 방향이 같아도
A의 부호 하나로 해의 범위가 정반대가 돼. 뒤집히는 거야, 통째로. 네 번째 얼굴. 범위가 먼저 있고 식이 나중이야. 보통은 식이 먼저 있고 범위를 찾잖아. 근데 설계자는 반대야. 코스터가 이 구간에서만 지면 위에 있어야 한다. 원하는 범위가 먼저 정해지고 그 범위를 만족하는 2차 식을 역으로 설계해. 두 경계값이 먼저 있고 그 두 점을 근으로 갖는 2차 부등식을 거꾸로 만드는 것. 수학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야. 다섯 번째 얼굴. 모든 실수를 이겨야 해. 이 2차 부등식이 어떤 x가 와도 항상 양수이려면 포물선이 x축 아래로 절대 내려가면 안 돼. 그러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해. 포물선이 위로 열려야 하고 x축과 만나거나 뚫으면 안 돼. a가 0보다 크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때 2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서 이겨. 여섯 번째 얼굴. 두 2차 부등식이 동시에 원하는 곳. 두 2차 부등식이 각자 원하는 범위가 있어. 그 두 범위가 겹치는 곳. 거기만 둘 다 만족해. 겹치는 구간이 연립 2차 부등식의 해야. 비어있으면 해가 없는 거야. 농구공이 링을 통과하려면 공의 높이가 링 높이 이상인 구간이 링 위치를 포함해야 해. 공의 궤적은 2차 함수야. 그 2차 함수 값이 특정 높이 이상인 x의 범위. 2차 부등식이 그걸 계산해. 선수는 몸으로 느끼지만 수학은 그걸 식으로 쓰는 거야. 저 거대한 댐이 엄청난 물의 무게를 견디는 비밀이 뭔지 알아? 수압이 벽면의 강도를 넘지 않게 2차 부등식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.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의 단면 크기와 기차의 속도 사이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. 그 범위 안에 있어야 기차가 안전하게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. 우리가 안전하게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2차 부등식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어. 가끔은 나를 가두는 수학 조건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벽처럼 보일 때가 있어. 왜 이렇게 지킬 게 많아 하면서 말이야. 하지만 그거 알아? 내가 어디까지 안전한지, 내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가장 멀리까지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어. 방정식은 딱 하나의 답을 찾아. 2차 부등식은 달라.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것이 다 답이야. 세상에는 정확히 하나만 맞는 문제보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는 상황이 훨씬 많아. 2차 부등식은 세상을 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읽는 언어야. 2300년 동안 쌓인 조각들이 지금 네 손 안에 있어. 그 언어, 이제 읽을 수 있지? 부등식인데 왜 그래프를 그릴까? 2300년 동안 쌓인 7개의 조각, 그 수직선 너머의 이야기. 유클리드의 넓이에서 시작해 브라마국타가 쪼갠 세계 구간, 하이암의 포물선. 데카르트의 축 위에서 월리스의 기호와 가우스의 판별식을 지나 코시가 완성한 칠판 위에 한 줄, 하나의 점이 아냐. 우리가 찾을 영토, 울타리를 세우고 나만의 범위를 그려.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를 때 그 궤적이 바로 눈에 보이는 내 판별식. 네가 예고하는 얼굴, 닿거나 떠오르거나 뚫고 가거나 보이지 않는 선이 세상을 지켜. 딱 하나의 정답만 맞다는 세상에서 부등식은 가만히 넓은 품을 열어줘.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모두 다 정답이라고. 내 기준이 확실하다면 길을 잃지 않아. 그 경계선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니까. 조건이라는 벽은 나를 가두지 않아. 내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려줄 뿐.
세상을 점이 아닌 구간으로 읽는 법 나만의 궤적을 만들어 가길 바래